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에서 40년 가까이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혹시 예전처럼 아내와의 잠자리가 뜨겁지 않고 자신감마저 바닥났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체념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남성 호르몬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적색 경고입니다. 방치하면 전립선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단 15분만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청춘처럼 활기찬 아침과 따뜻한 부부의 밤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잃어버린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며칠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은 67세 최동철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청계천에서 공구 가게를 하며 골목을 호령하던 그 시절의 기백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은퇴 후 몇 년 사이 삶의 빛을 잃은 듯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예전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과도 잘 놀아주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십니다. 말수도 줄고 웃는 모습도 보기 어렵습니다.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최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젠 다 늙었지 좀 쉬어야지 라고 하셨지만 그 안엔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몸만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나요? 그제야 선생님은 오랫동안 꾹 눌러두셨던 속마음을 꺼내놓으셨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는 게 귀찮고요. 아내가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부터 납니다. 밤이 되면 아내가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잠자리를 원할까봐 일부러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게 버릇이 됐지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냥 조용히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가는 깊은 마음의 병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다는 홍삼부터 자식들이 사다 준 수백만 원짜리 녹용까지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만 잠깐 반짝하고 이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이제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최동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물론 삶에 대한 열정도 함께 식어버리는 법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남은 게 무기력과 자괴감뿐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지친 눈을 보며 그가 잃은 것은 단지 기력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비싼 보약들, 오늘부터는 잠시 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니라 그 기력을 만들어내는 몸의 뿌리 자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뿌리라니요,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력이나 기력은 가지와 잎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썩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드셨던 비싼 보약들은 그저 나뭇가지에 뿌린 비료에 불과해요. 지금 필요한 건 뿌리부터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몸의 뿌리는 바로 장입니다.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해 온몸으로 보내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이 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선생님이 느끼신 그 허탈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그게 바로 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약 대신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지혜입니다.
몸의 뿌리를 살리고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 되살릴 명약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동네 슈퍼에 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슈퍼마켓에요? 제 이 심각한 문제가 고작 슈퍼에서 파는 음식으로 해결된다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기력을 회복해왔습니다. 값비싼 약보다 안전하고 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를 믿고 딱 2주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만약 2주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방송에서만 특별히 공개하는 저만의 비밀 처방입니다. 과연 수십 년간 최 선생님의 삶을 짓눌렀던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낸 기적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황금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잃어버린 인생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아무리 잠을 자고 좋은 걸 먹어도 피곤하고 남성으로서의 힘이 빠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보약이 아닌 막걸리를 말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우리 몸의 뿌리는 장입니다.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에너지 생성과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제2의 뇌이며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숨겨진 공장이기도 합니다. 몸을 발전소라 생각해보면 음식은 석탄이고 장내 미생물은 보일러입니다. 이들이 음식을 잘게 쪼개 영양소로 바꾸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극적 음식, 스트레스로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장악하면 마치 게으른 일꾼들이 발전소를 망치는 셈이죠. 그 결과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만성염증이 생기며 피로와 무기력, 우울감이 따라옵니다. 결국 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됨이 빠진 독이 됩니다. 고려대 김태준 교수님도 말했습니다. 정력은 장에서 시작된다. 장내 신호가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장을 살려야 남자도 살아납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꺼진 몸의 엔진을 되살릴 처방을 공개합니다. 40년 임상 경험으로 찾은 가장 맛있고 저렴하며 확실한 자연 치유제. 바로 생막걸리와 천연꿀입니다. 놀라셨나요? 막걸리랑 꿀이 약이라고. 그 의심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사양벌꿀은 피하십시오. 설탕물로 만든 꿀이라 영양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유리병에 담긴 천연벌꿀이나 숙성벌꿀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밤꿀, 아카시아꿀, 야생화꿀이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황금 비율과 시간입니다. 막걸리 100ml의 꿀 한 숟가락, 이것이 핵심 비법입니다. 막걸리를 과하게 마시면 간에 부담되므로 반드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장은 밤에 가장 활발히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산균과 꿀의 영양이 장 회복을 돕고 숙면을 유도해 피로를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막걸리는 장을 방해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약간 시원한 상태로 드세요. 이 온도가 유산균 활동과 흡수율을 높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막걸리가 좋다 하니 매일 밤 2병씩 파전, 두부김치와 함께 드셨다고 하더군요. 속만 버리고 살만 쪘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술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막걸리와 꿀 단 2가지만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자, 황금 막걸리 비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을 모른 채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간경화, 지방간, 간염 등 간질환이 있으신 분은 알코올 자체가 독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꿀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꼭 주치의 상담 후 시도하십시오. 꿀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음 금지. 하루 반잔 넘기지 마십시오. 막걸리 반잔 100ml가 가장 이상적인 양입니다. 이 이상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하며 다음날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주 금지. 몸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음식은 곁들이지 마십시오. 막걸리를 마시다 보면 기름진 파전이나 짠 김치가 생각날 수 있지만 이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기름지고 짠 안주는 장내 해로운 균의 먹잇감입니다. 유익균을 보내면서 적군에게 식량을 주는 꼴이죠. 반드시 다른 음식 없이 약처럼 단독으로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체질마다 다릅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장내에서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 싸우는 일시적인 명현현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으로 조절하십시오. 이 네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이 한 잔은 약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황금 막걸리 비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던 54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위장병, 은퇴 후에는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죠.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평생 핸들만 잡다가 제 몸은 고물차가 돼버렸습니다. 입맛도 없고 숨만 쉬고 사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오랜 운전으로 인해 장 기능이 망가져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이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는 혈색 좋은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평생 달고 살던 속쓰림이 사라졌고 기운이 나니까 잠도 잘 오고 허리 통증도 덜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 아내가 그러네요. 예전 연애할 때처럼 설렌다고. 또 한 분은 65세 여성 환자, 갱년기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막걸리와 꿀의 유산균, 천연 성분이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은인이세요.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고 나니 우울감도 사라지고 성격이 밝아졌다고 남편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적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당신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와 꿀이 장을 살리고 꺼져가던 몸의 에너지 공장을 되살리는 원리를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 막걸리 한 잔은 단순한 피로 회복제가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5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천연 백신과도 같습니다. 1. 대장암 예방.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과 독소를 제거해주고 장 점막을 튼튼히 해 대장암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2. 면역력 향상. 장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장이 살아나면 감기, 입병, 대상포진 같은 잔병이 사라집니다. 3. 혈관 건강 치매 예방. 독소와 염증 물질은 혈관 벽을 손상시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부릅니다. 장 건강은 이 혈관 손상의 뿌리를 끊고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4. 뼈 건강.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이 풍부하며 장이 건강해질수록 칼슘 흡수도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5. 마음의 건강.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회복되면 우울과 불안이 줄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제 보이시죠? 잠들기 전 이 작은 한 잔이 결국 몸과 마음 전체를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사실을요.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약도 돈도 없이 오직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막걸리와 꿀 한 잔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그 어떤 명약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주는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이 한마디를 꼭 건네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내일은 더 활기차게 살아보자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그 작은 의식 하나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냥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 누워 TV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마트에 가서 생막걸리 한 병을 사와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잔을 채우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아침이 가벼워진 몸이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귀한 정보라고 느끼셨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실천 다짐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하나하나의 다짐이 모여 우리 모두에게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밤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 활기차게 눈을 뜰 수 있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뿌리인 장을 살리는 황금 막걸리 비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 하나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유익균을 보내 장을 살리려 애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매일같이 적군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면 당신은 평생 좋은 약을 먹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는 바빠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당신의 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생활 속의 진짜 파괴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60살의 남성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막걸리와 꿀을 매일 열심히 마셨지만 석 달이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좋은 막걸리, 좋은 꿀 구해서 매일 마셨어요. 그런데 왜 제 장은 아직도 말썽일까요? 저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었고 바로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선생님, 식사 빠르게 하시나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 밥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화도 안 되는데 누워야 편하죠.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장 건강을 결정짓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장내 유익균을 몰살시키는 생활 속 파괴자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파괴자, 음식물 쓰나미입니다. 바로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가 장으로 몰려 들어가고 장내 미생물들이 무리하게 분해하면서 가스와 독소를 뿜어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냄새나는 방귀가 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딱 10번만 더 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장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파괴자, 위산 역류 발전기, 즉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 직후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가볍게 움직이며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파괴자, 유익균 학살자입니다. 바로 항생제 남용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서 항생제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뿐 아니라 장속 유익균까지 몰살시키는 폭격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진단 하에 복용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장을 망치는 습관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황금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익균 군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지원군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할 이 식품은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부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함께하면 천군만마를 얻는 효과가 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 것은 총은 주고 총알은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총알이자 밥입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힘을 얻어 수적으로 늘어나고 활발히 움직이며 유해균을 밀어냅니다. 막걸리로 유익균을 보내고 식이섬유로 그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이섬유가 좋을까요? 제가 장을 살리는 식이섬유 3총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의 왕 양배추입니다. 위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유익균에게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살짝 데쳐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과일의 왕 사과입니다. 특히 껍질에 있는 펙틴 성분은 유익균을 늘리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는 최고의 식이섬유입니다. 아침에 껍질째 사과 반쪽을 드시는 습관은 당신의 장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셋째, 곡물의 왕 귀리입니다. 귀리, 즉 오트밀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일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밥을 지을 때 귀리 한 줌만 섞어 드셔도 장과 혈관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이 그려지십니까? 아침엔 사과 반쪽, 점심과 저녁에는 귀리밥과 양배추쌈, 잠들기 전엔 황금 막걸리 한 잔. 이것이 장을 완전히 되살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잠시 아내분께 자리를 양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아내의 지혜가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의 몸의 뿌리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조력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이 결국 장의 문제이고 장을 살리는 것이 막걸리와 꿀, 식이섬유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 담긴 밥상과 식단 관리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했지만 집에서는 과묵했고 맵고 짠 음식을 즐겼으며 흰쌀밥과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장 건강은 엉망이었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아내는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입맛 없다고 화를 내기 일쑤였고 결국 밥상 전쟁에 지쳐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싸우지 말고 아들이 아닌 미식가로 대하라. 그리고 전략으로 접근하라고. 첫째, 금지보다 추가의 전략입니다. 흰밥을 당장 뺏기보다 양을 줄이고 귀리나 현미를 조금 곁들여내며 여보, 이 밥이 요즘 몸에 그렇게 좋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권하는 겁니다. 익숙한 밥을 먹으며 새로운 맛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게 됩니다. 둘째, 잔소리보다 맛으로 설득하십시오. 채소 좀 먹어. 대신 양배추를 데쳐 남편이 좋아하는 쌈장과 함께 내고 사과를 얇게 썰어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이거 맛도 좋은데 당신 건강에 최고래요. 라고 건넨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의무가 아닌 이벤트로 만드십시오. 매일 밤 막걸리와 꿀을 챙기는 것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 한 잔 마시고 푹 잡시다. 라며 따뜻하게 건네는 한 잔은 어떤 비싼 보약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제 조언을 따라 한 달 동안 실천했고 한 달 뒤 남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에 왔습니다. 남편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집사람이 해주는 밥상이 요즘 참 맛있어요. 속도 편하고 몸도 한결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둘이 같이 밥 먹으며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아내의 지혜가 남편의 장,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모두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 마음 그리고 식습관을 통해 장을 되살리는 방법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단순히 피곤함이 줄고 소화가 잘 되는 것 하나뿐일까요? 그렇다면 조금은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장 건강을 되찾는 순간은 당신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첫째, 당신은 젊어진 얼굴을 되찾게 됩니다. 장에 독소가 쌓이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반대로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먼저 알아볼 정도입니다. 둘째, 당신은 세상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몸은 마음도 다치게 만들지만 장이 편안해지면 삶의 의욕이 다시 깨어납니다. 손주와 뛰놀고 싶어지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파 위 외로운 섬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활기찬 대륙이 됩니다. 셋째, 당신은 가족에게 존경받는 가장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해 짜증내던 모습 대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의 긍정 에너지는 집안을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잠들기 전 막걸리 한 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해 온 기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불씨가 꺼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썩어가는 장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막걸리와 꿀 한 잔으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을 목표로 하십시오. 인생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거창한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밤 양치하듯 자연스럽게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막걸리를 따를 때마다 장이 회복되는 소리를 상상하고 꿀 한 스푼을 넣을 때마다 삶이 달콤해지는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무기력에 갇혀 한숨 쉬며 잠들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생막걸리 한 병을 사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 잔을 힘차게 채우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건강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황금 막걸리로 새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매일 아침 활기차게 눈을 뜨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